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증시가 쉽사리 상승하질 못합니다.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약세와 또 성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당분간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쏠림 현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혼조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낙폭이 커지며 0.68% 내린 2126.73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에 힘입어 1.3% 상승한 751.64에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4,323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975억 원, 2,495억 원씩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92억 원, 233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기관이 422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던 2차 전지 관련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하락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 시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엔터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틀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우, 한화솔루션우, 두산 이우비, 두산퓨어셀 1우, 남양유업우 등 우선주들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징조들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에 한 달 뒤쯤엔 전국의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여 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유행이 찾아왔고 여기에 가을철과 겨울철 독감 유행이 겹쳐지게 되면 지금의 의료 방역 체계가 붕괴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확진자의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이전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그런지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증시에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북한에서 삐라 풍선 역대 최대 규모를 남쪽으로 보낼 것이라고 또 전해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북한 리스크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난주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례한 언행을 질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에 북한은 또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나 빅텍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행동을 예고를 했었고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역시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막대한 유동성 자금 유입 덕분에 악재에는 좀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주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하던가요? 네,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의견은 다소 엇갈리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경우만 배제한다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미국 대선 또 그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실적 급감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매물 출회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또 글로벌 각국의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에 나서고 있고 또 경기가 바닥이다,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데 일명 이 바닥론은 또 앞으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좀 완화가 되든지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등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굉장히 좋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경민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정상화는 펀더멘털 전망의 상향 조정의 사이클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 유동성에 추가로 이 펀더멘털의 모멘텀이 가세를 하면서 내년쯤에는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또 IT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타깃 포인트는 2,48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삼성증권연구원은 코스피의 단기 기대 수익률은 지난 2월 말 대비 현저하게 지금 줄어든 추세지만 앞으로 글로벌이든 국내든 중장기적인 시각은 낙관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이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확대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그 이후로 가셔야 될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할 만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주식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